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라고 제목이 있어서 눈에 좀 띄더라고요. 밑에 내용을 보면은 착하면 손해보는 세상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겪고 사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관계 에세이. 저도 평소에 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불편해지는 게 싫고, 착한 사람으로 항상 남아있고 싶고, 미움받기 싫고, 그래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굳이 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아니다 싶은 관계는 맺힐 줄도 알아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매몰차게 관계를 잘라내는 사람들. 그러한 성향인 사람이 때로는 부럽다. 아니다 싶으면 상황부터 모면하고 보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 먼저 떳떳하게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 부럽다. 당신과 나, 그리고 연결된 사람들의 판이한 입장 표명, 이후 정치질이 난무하는 숨 막히는 암투극, 그런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편이다. 감정 소모하지 않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굳이 편을 가르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을까? 둥글게 살아가자. 상처를 주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마련이라고. 언젠가 되로 받을 걸 말로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인생 철학이 이리도 지키기 힘든 말이었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 때 그 심정이란, 집에 들어서면 하소연할 것이 없이 마냥 울음부터 터뜨려야지. 굳은 마음으로 거울을 쳐다봤는데 이런 내가 한심스러워 보였는지 전날 밤 연신 술을 들이부은 몰골을 보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 사는 게 별거냐. 내 사람, 내 관계 다 챙기면 뭐해. 돌아오는 건 공허뿐인데. 형식만 번지르르한 삶을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 차후에 벌어질 일 따위 생각하지 않는 것.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보기 좋게 관계를 망가뜨리기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진짜 내 인생을 위해서. 물론 관계에 정답은 없다. 이 사람이 방침이 맞을 수도, 때에 따라서 오늘의 방침이 통한 걸 수도 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온전하지 않으니 때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뜻이다. 불문명한 세상에서 이러한 사고까지 도달했다면 완전에 수렴하는 중이라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보다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처럼 내성적이며 싸움에 무른 경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한다. 마음가지 첫 번째, 스스로를 직설적으로 변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가짐 두 번째, 현실적인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한다.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내성적이고 다정에 친숙한 사람이야. 라면 기질적인 한계로 치부하지 않고 말이다. 발현되지 않은 면모를, 가능성을,
풀어헤쳐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실천할 당신이다. 재지 말고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차례다.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이라 후회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연한 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결국 정답은 없겠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적어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테면 아니다 싶으면 매몰차게 관계를 잘라내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기에 누군가에게는 믿음직한 사람일 수 있다. 비록 누군가에겐 미움의 대상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유 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당신의 둥글둥글함이 누군가에겐 원만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누군가에겐 우유부단함으로 보일 수 있다. 일련의 행위가 자기 객관화를 간과한 본질 부정이라면 위의 문장을 되새기는 것도 좋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될 수 없어도 당신 자신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다. 마음을 주는 일마저 이렇게 어려워서야 앞으로 잘 하는 일을 무엇이라 설명해야 해. 마음을 100만큼 주었어도 10밖에 기억 못하는 게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별 수 없는 입장 차이 같다. 이게 평상시엔 아무렇지 않거든. 애초에 보답을 기대한 일도 아닌데다 내 한 몸 건사하기 바쁜 세상, 구태여 신경 쓸 여력조차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그럴 때 있지 않은가? 마음이 굉장히 외로움을 탈 시기에 누군가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주위를 돌아보게 만든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정성 들여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비운 지 오래다. 공감 지능이 지극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공연히 마주해야 할 때, 그럴 때 감정이 심하게 북받쳐 오는 것 같다. 마음 병치레가 지속되다 보니 공정하게 마음을 나누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네. 마음을 주는 일마저 이렇게 어려워서야 앞으로 잘하는 일을 대체 무엇이라 설명해야 해. 이번 기회에 말해주고 싶다. 너를 아껴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다시 오니까. 사람 문제로 부디 감정 낭비 말자. 그냥 나 좋다는 사람 만나면서 말이다. 그냥 나 좋다는 사람 챙기자. 주기만 하는 사랑과 관심은 이제 그만하고 사랑도 충분히 받으면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행태에 있어 좀 이기적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다. 개인의 안위, 내 입장만을 우선시 여겨도 괜찮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각박한 세상을 헤쳐온 당신이기에 진짜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 부질없는 인간 관계에 더 이상 힘 빼지 말기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남을 사람이라면 내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주체적인 삶으로 어떠한 흔들림에도 의연할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도 오는 듯하다. 사랑의 우주적 성질에 의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순간에
대비라도 하듯 어떤 말을 건네게 된다. 타인을 사랑하게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 내 어두운 구석 모퉁이, 외로움까지 모두 아우르면서 말이다. 이를테면 인지하지 못했던 상처. 그래서 이 특정 상황에서 그토록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었구나 라며 내가 나를 알아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민감성이 도는지를 세상으로 외출하기 전에 선크림을 두텁게 바를 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당신이 되었으면 한다.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나 자신을 소중한 사람에겐 정말 소중히 대해줄 것. 그 선배와 더 이상 가까이 못 지내겠더라. 술버릇이 무척 안 좋은 지인이 한 명 있다. 술잔을 기울이는 횟수보다 다른 테이블과 시비 끝에 핀 담배 개비가 더 많으니 말 다했지. 하루는 내게 부탁을 하더라. 내가 술을 자제 못하는 것 같으면 네가 좀 말려줘. 경찰 되는 것이 꿈인데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본인이 그렇게 간절하면 아예 술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 굳이 내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또 뭐야? 답답한 나머지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다. 돌아온 것은 헤드록. 그리고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 잔뜩 화를 내더니 심한 말과 함께 뒤를 돌아섰다. 벙찐 표정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가는 길은 냉담했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은 새로이 이성을 찾았다. 어떤 관계든 세상에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만큼 알고 지냈으니까 이렇게 편히 대해도 상관없겠지?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일까? 정작 본인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불같이 화를 낼 거면서 모든 관계는 불완전하지만 유지될 수 있다. 아래 두 가지만 잘 지켜준다면 말이다. 첫째, 타인 간에는 일정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 둘째, 가까운 사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 이를 명심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야만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선이라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전부 오래된 관계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만큼 가까워졌으니 함부로 대해도 되겠지? 따위 생각은 어디서 흘러나온 걸까? 그 어떤 이유로도 감정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좋은 사람이었기에, 당신을 그만큼 믿는 사람이었기에 몇 번의 무례함을 이해해 준 것뿐이다. 소중한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지 마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하나 둘 쓰레기 말을 통 안에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의미 없는 관계가 된다. 소중한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대해도 무방한 사람이라 여기며 고충을 마음대로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소중한 사람과는 소중한 이야기만, 좋은 사람과는 좋은 말만 공유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의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 말고 그런 호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 이해해줘.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어떠한 장난에도 잘 웃어 넘기던 친구가 욕지거리와 함께 돌연
관계를 끊자고 선언했을 때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서 그런 걸까? 다시 연락을 해볼까? 나 때문은 아니겠지? 부디 그런 생각 말기를. 이번만큼은 제발 그 친구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화를 주체 못해서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니니까 이번 결정을 하는데 그간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뎌온 것일 테니 말이다. 사실 무슨 변명을 하든 상관없이 그의 결정은 변함없을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 속 넓은 네가 이해해줘라. 이 말은 마치 그렇게 들리지 않는가? 앞으로 미안할 일이 많을 것 같으니 아무쪼록 잘 부탁해. 본디 관계란 쌍방향적이다.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이 있는 게 맞다. 관계를 맺는 일이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니까. 단 예외는 있다. 감히 다 갚을 수 없는 것들. 은혜와 조력으로 비롯된 마음들. 묵은 빚은 발걸음으로 갚는다고 했나? 그런 경우 된 사람이라면 정으로 온 진심을 다하더라. 이런 관계에 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느낀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조그마한 도움에도 생색부터 내는 사람들, 틀렸다. 틀려도 아주 단단히 틀린 것 같다. 관계에 대해 다시금 교육받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인간성이라면 오래 관계를 지속하기 글렀다. 부디 그런 사람이 당신의 곁을 살아간다면 하루 빨리 관계를 정리하길. 다정하지만 때론 냉정하게 작별 인사하길 바란다. 우리가 이만큼 가까워졌으니 이 정도 선까지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익숙한 사이를 방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깊어질수록 상처받는다. 상처받아도 돌아설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리면 인생은 정말 지옥과도 같을 테니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서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은 나 스스로가 보호하고 책임지며 대변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변화를 기대했다면 안 좋은 쪽으로 변화는 본인만 볼 수 있을 거다. 상황 수습에만 재빠른 사람에게 뭘 기대하지 마라. 다음번에도 같은 실수로 나를 돌아버리게 할 사람이다. 애초부터 내 말은 아웃 오브 안중이었고 타협 자체가 불가한 사람이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살자. 정형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관계 속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주 원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내 문제점에 순응하고 체념한 채 살아가는 데 있다. 난 원래부터 소심한 사람이야. 그러니 발언권이 적은 건 당연해. 하지만 인생의 순간순간을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부터 생은 현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마음대로 살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거나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할 순간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거나 죽음에 다다랐을 때뿐이니 대신 그 전까진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만남의 순간을 선물이라 여기며 후회 없이 아껴주자. 하지만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순간도 분명 찾아오겠지. 그런데도 또다시 행복해질 수 있으니 단지 이전과 다른 행복으로, 다른 웃음으로, 다른 기쁨으로. 어차피 행복은 당신과 함께일 테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살자.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꼭 행복부터 하자. 만나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괜찮다. 거창하게 아니라 소박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어떻게 확실하게 행복해지느냐 하고자 하는 의지, 바로 그것이다.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일에 미치든 공부에 미치든 어딘가에 미쳐 있으면 주변 관계를 잘 못 챙기는 것 같다. 이제 정말 외로운 처지에 놓일 거란 여러 징후들은 알지 못한 채 혼자라서 편하다 떵떵거리며 웃는 슬픈 어른이 되어가는 중일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관계를 지키려 내 시간을 모조리 써버렸지 않나. 그러나 높이 쌓인 탑일수록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 했던가. 그 노력을 모아 어떤 용도로 썼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지 모르는 일인데 말이다. 그러니까 삶이 부끄럽다는 거다.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만큼 두려운 일이 없다. 만남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나에게 만남이라는 정의는 그저 몇 사람들로부터 본심을 들키지 않는 것, 나아가 그 사람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뿐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정의 내려야 할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기보다 만남을 지속하는 부류,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주변인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다. 껍데기로 그만 살고 싶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내 진심을 드러내보고 싶었다고 할까. 하지만 말처럼 쉽게 잘 안 되더라. 짜인 각본처럼 행동하는 것이 습관처럼 배인지라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하하 호호. 베테랑 익살꾼으로 살다 보면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법이다. 빈 깡통 속엔 그렇게 자조적인 웃음만 가득 찼다. 그날도 소리만 요란했을 거다. 외부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글이나 쓰려고 하는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메시지를 확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적어 보냅니다. 가끔 작가님이 담아주시는 여러 글들을 보고 사색에 잠길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 제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글들과 소중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글들, 그 외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글들이 있죠.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항상 아름다운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작가님이 옮긴 몇몇 글들로 인해 낮았던 자존감과 인류애가 더욱 올라갔어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제게 더 많은 행복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삶에 쫓겨 사는 요즘이라
울림이 어찌나 크게 다가오던지 그럼에도 담아주는 사람들이 아직 내 주변에는 있다. 이제 정말 외로운 처지에 놓일 거라는 징후들을 무시한 채 꽃을 주고 가는 사람들 덕분에 말이다. 민낯을 공개하지 않고도 이대로 나만의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만남을 지속하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을 것이다. 모두와 잘 지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삶은 매우 실속 없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려 한다. 정말 당신을 사랑할 사람들을 찾길 바란다. 시간을 헛되이 묵혀두지 않도록 매일 자신을 철저히 아껴주길 바란다. 진짜 어른의 만남이란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것,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의 유형이 보이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아군도 적군도 아님을 아는 것. 관계에서의 실망은 계절처럼 찾아오는 거라 여기며 순간의 감정에 오래된 관계를 망치지 않는 것. 정도를 지키며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역지사지. 사람은 역으로 지랄해줘야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 안다. 역지사지. 원래의 처지와 바꾸어 생각한다는 의미로 배려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쓰이는 단어다. 서로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는 배려의 제스처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당신이나 나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표현 양식만 다르게 번역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 같을 때 그러한 탕평이 올바르게 성취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이를테면 언쟁에서 자신이 받은 상처만을 화두로 내세우는 사람들. 내 생각은 왜 안 하냐? 왜 자꾸 너의 입장만 내세우냐? 등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말이다. 본인의 문제는 안일하게 여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여전히 미운 세상. 기존 역지사지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기만 해서 도리어 논점만 흐리는 용도로 쓰인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보다는 직설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 체험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라도 겪게 해주어야 한다. 역지사지의 새로운 접근, 역으로 지랄해줘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줘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싼것이 되어준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이다. 기왕이면 구체적인 방법을 추천한다. 첫 번째 할 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당히 괴로우니 멈출 것을 정중히 요청해라. 유유상종으로 굴더라도 경고의 메시지 정도 보내면 좋다. 훗날 관계의 우위에 서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 할 일, 그럼에도 갱생의 여지가 없다면 행동 개시다. 분노의 감정이 유발된 요인 그대로 돌려주며 동일한 분노를 느끼게 한다. 저항의 과정마저 무용답으로 단절시키며 철저히 골탕 먹이는 것이다.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다. 몰랐는데 당해보니 이거 정말 곤욕이구나.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반성 끝에 새 사람이 된다. 혹은 에이 더러워서 물러난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여전히 반성 없이 옛 사람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 사람 건들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상대는 조심스러워진다. 어쨌거나 효과는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행동을 보고 거칠다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아닐까 싶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데 어느 누가 태연히 역지사지할 수 있을까? 감정의 골이 깊을수록 그것이 골지 않도록 울분을 토하거나 원의 대상에게 용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걸러야 할 인성 문제 있는 사람 유형. 1. 앞뒤가 다른 사람. 남에게 당신 험담을 즐겨하고 좋지 못한 평의 온상이다. 2.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 의도하지 않았던 소중한 사람을 반드시 아프게 한다. 3. 목적 있을 때만 찾는 사람.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4. 생각 빠은 사람. 정상인 가면 속에 당신을 향한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다. 5.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가치관을 관철시키려 한다. 6.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오직 본인 기분만 중요하다. 7.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사람. 기쁨을 함께 누릴 줄 모르고 슬픔도 겉으로만 위로할 줄 안다. 8. 자존감 파괴범. 가스라이팅을 통해 정신적으로 황폐화하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토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휴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정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피곤한 일이었구나. 미리 알았다면 나는 왜 그토록 누군가에게 진심이 되려고 애쓰고 있었나. 꼭 누군가 옆에 있어 주지 않아도 오롯이 행복할 수 있는데 말이다. 기대와 진심에 비해 초라한 보답이 오늘의 흥을 와장창 깨버렸다. 그런데도 한 가지 권기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진심이 돼볼 테다. 타인과 나 자신의 삶에서 절대적인 선을 긋고 살 것이다. 잘 알았으니 나는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타인을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외로워져 갔다.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지만 대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니까. 사랑받는 것은 무척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랑을 갈구할 만큼 타인에게 의존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만을 아끼고 사랑하길 바란다.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거나 하루에 한 번씩 나에게 예쁜 말을 해주거나 힘들 때 한 번씩 사고 싶었던 것을 사면서 말이다. 거절해도 될 때는 거절해도 됩니다. 거절해도 되는 상황인데 괜히 그 사람의 기분까지 살폈습니다. 마음은 또 무거워져서 손해를 보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정중히 사양하면 되는데 이를 궁지에 몰린 것처럼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막무가내식의 부탁이 들어왔을 때 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짜증나게 말이야. 하지만 미소 지으며 내색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외적으로 영향력은 없지만 평판은 좋은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 직장에서는 보기 드물게 성실한 청년이라는 칭호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퍽이나 실용적이고 좋은 대우를 받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절해도 될 일만 맡아왔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나요? 퇴근이 없는 삶, 내 시간이 사라진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조차 소홀히 하게 되는 건 아닌지요.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게 두려워 똥으로 쌓인 탑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군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 내팽개진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했습니다. 결국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나에게 좋지 못한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이 사라지면 타인으로부터 정이 내려온 일련의 가치들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집니다. 울분이 쌓이지 않나요? 그다지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쉽지 않겠지만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못된 사람이 되어가며 대조적으로 멀쩡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미움 받으며 상처 입은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는 생각까지 도달했다면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을 반 정도 완성했다고 여겨집니다. 유독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들에게 유유상종으로 구는 일을 포함해서 무심한 사람으로도 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지랄을 하든 이미 할 말을 다 했다는 표정으로 몸짓으로 그 사람의 속을 마구 불질러 보는 겁니다. 불장난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온기 가득하기만 합니다. 애국가를 부르든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하든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그 순간에도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못된 사람이 되거나 무심한 사람이 되면서 잃어버린 나의 가치를 찾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부족한 좋은 사람인 것 같을 때 탈진해버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았지만 지쳐버린 마음은 여전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소연을 하든 보상을 받든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자신과 진솔한 대화, 우울이 만든 벽을 청산해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말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는지 과거의 흔적을 따라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도 괜찮고 타인의 일, 나의 일 엄격히 구분하여 거절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체적인 자신과 스스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내면적인 성찰과 반성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볼 차례입니다. 흠이 비치거나 어설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일생을 바꿔놓을 수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작심삼일처럼 시시때때로 이 문장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합시다. 실천과 실천을 거듭 이어가 보면 어쩌면 나다움이 완성될지도 모릅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완성 없이 현재와 또 다른 현재를 계속 마주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이 되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품격이 다르다고 할까? 그 상황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건넨 말들은 배려의 향을 물씬 풍긴다. 내 마음처럼 나를 생각해 주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해 할지를 잘 아는 것. 공감적이다는 표현을 넘어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 지켜 세워도 무방하다. 아니 잠깐. 공감이면 공감이지 지능이라는 단어까지 합쳐 써야 하는 이유라도 있을까? 단적으로 연인 혹은 일반 관계에서 벌어지는 다툼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공감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기분부터 내세우지 않고 문제의 본질부터 이해해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던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심각성을 키우더라. 흥분해 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평상시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공감적 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러한 사소한 것에 있다.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잘 없다.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표현하는 것에 미숙해서 상대를 대하는 법을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왕이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고 싶어 한다. 다정히 대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헤어지기 싫어하기 마련이다. 말을 예쁘게 하는 법. 어떤 사람을 만나야 마음속 깊이 교감할 수 있고 겉만 번지르 꾸민 것 말고 제대로 관계를 조성할 수 있을까? 살아오며 겪어오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적어본다. 첫 번째, 어줍지 않은 조언 대신 위로부터 건넬 줄 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 그 자체를 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같은 마음의 짐을 잠시나마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고민을 들어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일. 현실적인 조언을 한답시고 너의 힘듦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의 말을 건넨다면 조언도 위로도 그 아무것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어설픈 조언이 아니고 위로에서 싸게 튼 조금의 조언을 건넬 줄 아는 사람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칭찬을 한다. 잘했어, 멋지네 같은 좋은 표현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놓치면 안 될 사람. 1.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고 순간순간 진심인 사람. 2. 무엇이 서운했는지 알고 있을 만큼 내게 관심 있는 사람. 3.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소소한 것부터 느끼게 하는 사람. 4. 사랑을 다 퍼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사랑스러운 사람. 5. 별일 아닌 것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6. 말뿐이 아닌 말을 예쁘게 해주는 사람. 7. 선한 마음을 비치는 봉황의 눈을 가진 사람.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꾸만 선을 넘는 사람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인간관계에 지쳐 있다면
한 번씩은 읽어볼 만한 책일 것 같아요. 최근에 지인이 보내준 이미지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못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계속 만나게 되더라.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나 자신에게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